여러분 라나입니다. 오늘 방송 내용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이제 슬슬 드러나기 시작한 진실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좀 자축을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긴 길을 걸어왔는데 팬데믹에 대해서 이제 뭐 엄청나게 우리가 속았죠. 그리고 그러한 바이러스라든가 이제 바이오 랩이라든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속았죠. 그리고 선거에 대해서도 속았고 여러 가지 이들이 그동안 자행해도 해온 부패에 대해서도 우리는 정말 어렴풋이 알았지만 속수무책으로 있다가 이번에 이제 여러 가지 드러나고 처벌을 받고 이런 시대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좀 자축을 할 정도로 지금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거짓말을 했는데 하여튼 뭐 여기까지 뭐 길게 인내를 가지고 우리가 왔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순간까지 버텨온 거죠. 우리가 참 잘 버텼죠.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바이든 때는 우크라이나의 생물연구소 이야기나 생물무기 이야기가 모두 허위라고 우리한테 그렇게 했고 우리도 많은 사람들이 믿지를 않았죠. 그리고 미국은 그런 일에 대해서 뭐 관여하지 않았다라는 말인데 사실이 아니었죠. 그리고 저는 뭐 방송에서 여러 번 얘기를 미리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 바이러스와 관련된 이야기들도 여러 가지가 이제 사실이 아니다라고 계속 부인하는 이야기들이 나왔고 백악관도 바이든 때 정부 기관들도 같은 이야기를 앵무새 같이 반복을 했는데 그 여기까지 우리가 참 버티고 온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으나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진실이 드러나기를 기다렸고 여러 사건과 연결된 부패의 실체가 밝혀지기를 기다려왔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것이 조금씩 펼쳐지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브레넌과 잔 브레넌과 CIA 국장이었죠. 바이든 때. 그리고 제임스 코미 FBI 국장 그들이 에 대해서 수사와 조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고 그랜 주어리 대배심이라고 그래요. 대배심 수사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비공개 대배심 절차와 각종 조사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과 연결된 여러 사건들도 지금 계속해서 소식이 나오고 있고 오랫동안 정부와 주요 기관들 그리고 세계 지도자들은 많은 그래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자면 비공개 아까 대배심 절차와 각종 조사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를 했죠. 아까 한 얘기인데 한번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정부와 주요 기관들 그리고 세계 지도자들은 많은 잘못된 정보와 거짓말을 퍼뜨려 왔죠. 지금도 그런 일은 계속되는데 중국 얘기를 조금 잠깐 해보겠습니다. 중국은 경제가 성장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사실 내부에서 매우 큰 변화가 있습니다. 체포가 이어지고 있고 권력 구조도 흔들리고 있고 수입과 수출, 석유 거래, 제조업과 연결된 수많은 구조들이 재편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그동안 세계 최대의 매니팩처링 컨트리, 제조업을 최대의 제조업 국가였죠. 수많은 상품을 생산하고 전 세계로 공급하는 역할을 해왔는데 지금 내부의 거대한 변화로 인해서 지금은 이것은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고 국제 금융 네트워크와도 연결이 되어 있고 세계 공급망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중국 내부의 변화는 세계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따라서 그렇죠. 중국 내부에서는 체포와 구조 조정이 진행되고 있고 수많은 기업과 자금의 흐름도 재편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매우 큰 규모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매우 중요한 시점에 와 있고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폭로와 공개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털시 게버드와 트럼프 그리고 군 밀리터리와 관련된 여러 움직임도 말씀을 이미 드렸고
안토니 파우치와 생물 연구소 문제도 다시 지금 언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앤토니 파우치는 뭐 바이든 때 오로펜으로 팔든 면책을 받았다고 하지만 그 외에도 그런 거와 상관없이 그 사람을 체포하고 구금할 길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전 세계 여러 나라에 설치된 바이오랩 생물연구소라고 그냥 번역할게요. 그 문제도 더 많은 사람들이 점점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언론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계속 커질 거고 제가 어저께 그저께 방송에서 트럼프의 프랑스에서 열린 G7 얘기를 잠깐 했는데 거기서 매우 강한 발언을 했었죠. 특히 오바마와 관련된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이란 문제와 연결된 여러 사건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이 책임이 있다고 보는 시각이 지금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결국 오바마 를 향한 더 큰 이 흐름으로 이어질 것이고 그 과정에서 Five Eyes 정보 공유 체계도 다시 주목을 받게 됩니다. Five Eyes 체계는 미국과 여러 나라의 정보 기관들이 정보를 공유하는 구조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이 체계에 대해서 더 깊은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로 인해서 다른 나라들이 미국을 감시할 수 있게 되었고 반대로 미국 내부 세력도 다른 나라를 이용해 미국인을 감시할 수 있었던 거죠.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하면 미국 법률이나 규정을 우회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이패스한다는 거죠. 문제가 생기면 다른 나라 탓으로 돌릴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결국 이 문제는 수면으로 올라온 것입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 결국 옛날에 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하는 말처럼 모든 길은 오바마 문제로 이어질 것이 되겠습니다. 트럼프가 이제 여러 차례 관련 게시물을 올렸던 것도 같은 이유인데 특히 파이브 아이즈 문제는 파이브는 이제 5개라고 아이즈는 눈이란 소리인데 이제 파이브 아이즈 문제는 정보국 얘기죠. 그래서 앱스텍 사건과도 연결이 되고 팬데믹 문제하고도 연결되고 선거 문제와도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늘 말씀드렸듯이 어느 하나 따로따로 떨어진 사건이 아니라 지금 벌어지는 것은 서로 다 연결되는 일입니다. 하나의 흐름 안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세계는 거대한 전환기에 들어가고 있고 많은 사람이 아직 그 흐름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뉴스는 개별적인 사건만 보여주고 있지만 그 뒤에서 큰 그림이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랫동안 감춰져 있던 문제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정치와 경제, 정보기관과 국제 질서까지 모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시작에 불과하고 이란 협정과 중동의 재편 그리고 보이지 않는 조율에 대한 얘기를 좀 하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문제인데 트럼프 대통령과 이란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좀 의심을 하죠. 많은 중동에서 매우 큰 변화가 있고 겉으로 보기에는 여전히 긴장과 갈등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뉴스에는 충돌과 위협, 군사행동과 폭격 등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다가 이제 저기를 했죠. 협정을 일단 MOU를 맺었죠. 그래서 아주 대단한 폭격 뒤에 이제 결과물로 나온 게 MOU 사인을 했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란과 관련된 상황이 지금 생각보다 뭐 중간 선거도 있고 하니까 이쯤에서 적당히 마무리를 지었다라는 생각도 있는데 사람들이 전쟁이 확대될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그리고 세계 언론도 보도를 했는데 실제로는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상황이 흘러간 거죠. 그래서 또 이스라엘 내부에서는 여전히 긴장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 배후에서는 여러 작전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레바논과 주변 지역에도 레바논 불안정한 움직임들이 나오고 이 얘기는 며칠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일을 해냈다라고 이제 말을 하죠. 그래서 그 상황이 이제 완전히 현재로서는 이란과의 상황은 완전히 정리됐다고 말을 하는데 아직도 갈등 요소는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늘 말씀드리는 거는 보이는 것과 실제 상황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달 동안 1000여 척에 넘는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고 선박 추적 시스템에는 다른 모습이 나타났는데 마치 배들이 여전히 그 지역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상당수의 선박이 이미 이동을 마친 상태라고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미 실제 상황을 알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이스라엘도 사우디도 이란도 미국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각국 정보기관들도 사실을 알고 있었고 하지만 일반 대중에게는 다른 그림이 보여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뉴스는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 나라들이 서로 조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말씀드렸죠.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이 미래를 위한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지금 현재 돌아가는 뉴스하고는 매우 다른 이야기지만 이것이 비하인드의 스토리고 정보입니다. 사우디를 통과해서 아프리카로 이어지는 새로운 경제 회랑과 물류망 계획이 있다는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최근에는 이란과 미국, 이스라엘이 새로운 에너지 수송망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 좀 깜짝 놀라실 건데 그 계획은 이란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과하고 해저를 통해서 유럽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에너지와 물류를 연결하는 새로운 노선이고 이런 것들이 단순한 소문이 아니라 미래의 국제 질서와 연결된 움직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전쟁 이야기가 아니라 에너지 전쟁이고 경제 전쟁이고 국제 질서 재편과 연결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러시아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러시아는 여기서 굉장히 흥미로운 위치에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러시아가 강하게 반발할 거라고 예상을 했죠. 하지만 실제로는 생각보다 조용했었지 않습니까? 중국도 마찬가지죠. 제가 과거 방송에서 이 베네수엘라를 마두로를 체포하기 전에 중국과 러시아에게 그들이 갖고 있던 그 에셋을 금이라든가 은이라든가 등등 에셋을 먼저 가져가라. 그들이 가져가게 하고 그 후에 마두로를 체포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같은 맥락이에요. 이란을 치기 전에도 똑같이 중국과 러시아에게 그렇게 제안을 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들이 먼저 자기들의 그 자산을 뺀 다음에 이란을 공습한 거라고 방송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죠. 이 같은 말 하는 겁니다. 그리고 베네수엘라에서도 예상했던 충돌이 일어나지 않았죠. 러시아, 중국 조용히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베네수엘라는 많은 사람들이 그때 베네수엘라에 있을 그 마두로 체포 작전에서 베네수엘라가 큰 전쟁터가 될 거라고 예상했지만 긴장이 고조되면서 사람들은 충돌을 걱정하는데 결과는 달랐죠. 경제가 살아나고 미국과의 협력 이야기가 나오고 에너지 산업도 지금 베네수엘라는 재정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미 베네수엘라 에너지 사실 시설과 관련된 여러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고 제가 약 한 달 전인가요? 그때 말씀을 드렸고 유전과 에너지 인프라를 다시 정비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술과 자본도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두로 문제도 예상보다 빠르게 정리됐고 사람들은 큰 전쟁을 걱정했는데 실제로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죠. 기억하시죠? 이것이 바로 세계 지금 곳곳에서 반복되고 있는 패턴입니다. 뉴스는 충돌을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재편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위험 요소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나 중동에는 여전히 통제를 벗어난 밀리터리 세력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정보기관과 비밀작전 조직들도 활동하고 있고 언제든지 위장 공격이나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것이
하지만 전체 흐름을 본다면 상황이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고 국가 간의 연결은 더 커지면서 에너지 협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경제 네트워크는 다시 설계되고 있고 그 중심에는 미국과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 이스라엘, 중국, 러시아 같은 주요 국가들이 있는 겁니다. 이런 시점에서 또 하나 중요한 일이 벌어졌는데 트럼프는 시진핑과 직접 대화를 나눴고 그 이후 중국 내부에서는 또 다른 거대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수많은 석유 기업과 금융 네트워크 그리고 여러 조직들이 영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경제 현상이 아니라 더 큰 재편 과정의 일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지금 세상은 하나의 거대한 판을 다시 짜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지 못하고 있죠. 세계 곳곳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면 우연이 아니고 중국,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이스라엘, 베네수엘라, 러시아, 미국 이 모든 사건들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는 그 변화의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고 그 다음에 다른 또 캘리포니아나 미국 내부의 갈등과 드러나는 부패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미국 내부 이야기로 넘어가면 오래전부터 캘리포니아를 주목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죠, 제가. 그래서 앞으로 미국 내부에서 벌어질 많은 일들이 캘리포니아와 연결될 것이고 실제 그런 움직임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으면서 캘리포니아에서는 여러 수사와 조사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선거 문제 물론이고 의료 시스템과 관련된 사기 의혹도 거론되고 법무부가 여러 문제를 지금 들여다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고 개빈 뉴섬 주지사는 공개적으로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 그는 트럼프가 자신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고 주장을 하지만 자신뿐 아니라 여러 정치 인사들이 공격받고 있다고 얘기를 하죠.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적들을 제거하려고 한다고 말을 하지만 이거는 전혀 다른 상황을 보면 좀 전혀 그 이야기는 맞지 않습니다. 지금 벌어지는 일들은 단순한 정치 싸움이 아니고 미국 내부 구조 전체를 다시 정리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되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인물과 기관들이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캘리포니아에서 매우 큰 폭로가 나올 거라고 얘기를 해왔죠. 정치권과 행정기관 그리고 여러 권력 구조 안에 존재하는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일부 나타나는 움직임들은 그 과정의 일부이고 지금 나타나는 움직임들이 이제 그 과정의 일부면서 많은 사람들이 왜 캘리포니아가 중요하냐 묻는다고 한다면 이거는 단순한 하나의 주가 아닙니다. 경제 규모만 봐도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한 10위 정도 된다고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기술 산업의 중심이기도 하고 문화 산업, 무료의 중심,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은 미국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죠. 그래서 앞으로 더 큰 많은 부패 문제가 드러날 것이고 공개되지 않은 자료들도 계속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한 지방정부 수준이 아니라 연방 차원으로도 이어질 수 있고 여기서 하나 주목해야 될 부분은 바로 미국 의회와 정치권 내부 이야기인데 두세 달 전부터 사람들이 그 배후에서 특정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상원과 하원 그리고 여러 정치권 인사들과 연결된 대형 스캔들이 있습니다. 정치권 내부에서 벌어지는 각종 비밀 모임, 성추문, 권력형 스캔들, 그리고 부적절한 행동들이 앞으로 더 공개될 것이고 이 문제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일부만 현재까지 알려져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과 밀리터리 군이 이미 상당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개 시점을 조율하고 있고 이런 문제는 한꺼번에 공개하면 사회적 충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공개되고 있습니다. 지금 정치권에서는 상당한 긴장감이 존재하고 있고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행동을 하지만 실제로는 많은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앞으로 더 많은 정보가 공개될 수 있기 때문이고
여기서 중요한 얘기는 정부의 연속성 작전이 존재한다고 제가 오랫동안 얘기를 해왔는데 일반 사람들은 이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나라의 군 관계자들과 정보 관계자들은 이런 개념을 이미 알고 있고, 그러면 정부 연속성 작전이란 도무지 무엇을 말하는 걸까? 그 어떤 위기가 발생하더라도 정부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체계를 말하는 거예요. 전쟁이 발생해도 대규모 재난이 발생해도 국가 시스템이 계속 아무 방해받지 않고 계속 돌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는 미국뿐 아니라 여러 나라들이 이런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호주, 캐나다, 영국,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많은 정치적 갈등도 단순한 갈등이 아니라 더 큰 계획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과정이고, 오바마나 코미 전 FBI 국장들, 그리고 여러 정치 지도자들까지 이 모든 사람들이 더 큰 흐름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것은 표면적인 것이고 실제 움직임은 훨씬 더 깊은 곳에서 일어나고 있고, 어떤 사건은 갑자기 터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오랫동안 준비된 결과입니다. 미국 내부가 매우 큰 전환기를 지나고 있고, 정치, 정보기관, 사법 시스템, 밀리터리, 경제 모든 분야가 동시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 년 동안은 이제 더 많은 정보가 공개될 것인데, 이것 지금까지는 시작의 단계고, 많은 사람들이 아직 보지 못한 내용들이 앞으로 계속 나올 수 있고, 미국에서 벌어지는 것은 단순한 선거나 정당 싸움이 아닙니다. 더 큰 구조 변화를 일으키는 거고, 캘리포니아는 그 변화에 가장 먼저 드러나는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아직 많은 것이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 많은 이야기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고, 그 과정에서 미국은 새로운 방향으로 움직이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센터와 AI 그리고 기술 전환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데이터 센터 얘기는 뭐냐면, 이것이 매우 중요한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문제를 너무 단순하게 보고 있죠. 현재 전 세계에서는 데이터 센터 건설 경쟁이 벌어지고 있죠. 미국, 중국, 러시아, 유럽, 중동, 아시아 국가들까지 모두가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지금 짓고 있습니다. 수천억 달러, 그리고 앞으로는 수조 달러 규모의 투자가 들어갈 것인데, 많은 사람들은 데이터 센터를 단순히 컴퓨터를 보관하는 건물 정도로 생각하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큰 의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금융이나 교육, 의료, 정부, 군사, 산업, AI 시스템, 소셜미디어, 통신망까지 이 모든 것이 데이터 센터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요즘 인터넷에는 데이터 센터를 둘러싼 여러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데이터 센터가 감시 체계를 위한 것이라는 말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인간 행동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라고도 하고, 또 새로운 형태의 정신 통제 시스템과 연결되어 있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휴대전화 우리가 갖고 다니는 거, AI, 알고리즘, 추천 시스템, 광고 시스템, 이 모든 것이 결국 데이터를 기반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점점 더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보고 있는 문제보다 더 큰 그림이 있는데, 데이터 센터는 단순히, 이거 중요한 얘기하니까 여기서 잘 들으세요. 단순히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시설이 아니라 앞으로 등장할 새로운 기술을 수용하기 위한 기반 시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 전 세계 정부와 기업들은 엄청난 규모의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 그럼 왜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할까? 나는 저는 단순히 인터넷 서버를 늘리는 것만은 아니고 훨씬 더 큰 변화가 준비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하나의 그러나 문제가 나타날 것이에요. 그게 뭐냐면 그게 물 문제입니다. 물, 워러. 그래서 데이터 센터는 엄청난 전력과 냉각 시스템이 필요한데, 그래서 많은 양의 물을 사용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하게 되겠죠. 왜 이렇게 많은 물이 필요한가? 이 시스템을 계속 유지할 수는 있겠는가? 더 좋은 방법은 없는가? 그럴 때에 이제 새로운 해결책이 등장할 것이죠. 그래서 정부나 대학, 민간 기업, 기술 기업, 그리고 여러 연구기관들이 함께 새로운 에너지 기술을 제시하게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아직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완전히 새로운 에너지 기술들이 등장할 가능성이 있고, 그 기술은 데이터 센터를 지금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운영하게 만들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데이터 센터는 더욱 거대한 규모로 성장하게 될 것이고, 그러나 성장 과정은 순탄하지 않을 수도 있다.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사람들이 반발할 수 있고 환경에 대한 우려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면서 상황은 다시 바뀌게 될 것이고, 데이터 센터는 계속 확대되고 더 많은 역할을 맡게 될 것입니다. 특히 2029년과 2030년이 중요한 시기가 될 건데, 그 무렵에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시스템 가운데 상당수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AI는 훨씬 더 강력해질 거고, 컴퓨팅 성능도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할 것이고, 자동화 기술도 크게 성장할 것입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AI를 단순한 챗봇이나 검색 도구 정도로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훨씬 더 많은 일을 수행하게 될 것이고, 의료, 과학, 교육, 산업 설계, 에너지 관리, 교통 시스템, 금융 분석, 이런 모든 분야에서 AI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테크놀로지 얘기를 많이 하고 AI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이런 얘기를 알아두시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예측하거나 살아가는 데에 도움이 되실 것이기 때문에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미래 기술의 핵심 인프라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른바 제네시스 미션이라는 거를 말씀을 드렸는데, 방송에서, 지난 방송들에서, 이것은 단순한 군사 프로젝트가 아니고 밀리터리, 과학자, 대학, 연구기관, 금융 시스템, AI 개발자들 모든 분야를 하나로 연결하는 거대한 전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목표는 새로운 기술을 사회에 천천히 도입하는 것이고, 왜 천천히 하느냐? 사람들이 한 번에 받아들이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만약 내일 갑자기 세상이 완전히 다른 기술을 공개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많은 사람들이 혼란에 빠질 거고, 경제도 흔들릴 수 있고, 사회 시스템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 공개는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사람들이 적응할 시간을 주면서 천천히 시간을 두고 진행할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지금 세계가 그런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데이터 센터는 그 과정의 첫 단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단순한 서버 건물처럼 보이지만 앞으로는 전혀 다른 역할을 맡게 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에너지 기술, 새로운 컴퓨팅 기술, 그리고 새로운 AI 시스템이 등장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될 수 있고 20년 후의 이야기가 아니라 향후 몇 년 안에 시작될 수 있는 변화입니다. 그래서 세계 곳곳에 세워지는 데이터 센터는 단순한 건설 사업이 아니라 미래 기술 사회를 위한 기반 시설이고 인프라죠, 인프라. 앞으로 사람들은 이 변화가 얼마나 큰지 점점 더 깨닫게 될 것이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골든 에이지라 그랬어요. 황금 시대, 그다음에 그 초고도 기술, 새로운 금융 시스템과 미래 사회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정치, 경제, 전쟁, 정보기관, 데이터 센터 문제들은 결국 하나의 더 큰 흐름으로 이어지는데, 그런 미래를 얘기할 때마다 외계인이나 UFO를 떠올리죠. 근데 그 문제를 사람이 외계인이라고 하면 눈이 크고 팔과 다리가 있는 인간형 존재를 상상하는데, 현실이 훨씬 더 복잡할 수 있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세계가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 보이지 않는 입자, 보이지 않는 차원, 그리고 아직 과학이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영역들이 존재할 수 있죠. 주변에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수많은 것들이 존재하고, 전파도 보이지 않고 자기장도 보이지 않고 중성 미자, 그 다음에 그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고, 그러나 인간이 아직 이해하지 못한 영역이 많이 있죠. 사람은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의식과 영혼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인간 존재 자체가 아직 완전히 이해되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미래 기술도 단순히 기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 의식, 정보, 컴퓨팅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될 수 있고 현재 밀리터리와 과학계가 보유한 기술은 일반 대중이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앞서 있습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아직 공개를 하지 않았지만 역사적으로 군사 기술은 수십 년 뒤에 공개되는 경우가 많았죠. 그동안은 그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이라든가 GPS, 반도체, 드론 기술들도 처음에는 군사 영역에서 발전한 거죠. 그러나 이제 군사 밀리터리가 에서 연구하고 쓰다가 이제 일반에게 넘어온 케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고 앞으로 매우 강력한 신기술들이 공개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새로운 에너지 기술, 통신 기술, AI 시스템, 새로운 컴퓨팅 기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과정은 갑자기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공개된다고 조금 아까 말씀드렸죠. 만약 어느 날 갑자기 상상을 초월하는 기술이 공개된다면 사회는 큰 충격을 받을 수 있고 경제도 흔들릴 수 있고 사람들의 가치관도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기술 공개는 점진적으로 진행될 거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주 얘기하는 황금 시대도 이런 기술 혁신과 연결되어 있고 많은 사람들이 황금 시대를 단순히 경제 성장 정도로 생각하는데 그것이 기술과 사회 구조 변화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AI는 앞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거고 시작 단계에 불과하지요. 지금은 2030년 무렵에는 AI가 지금보다 훨씬 더 강력해져서 산업 구조 자체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교육, 의료, 교통, 과학 연구, 금융 이 모든 분야가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새로운 금융 시스템도 함께 등장을 할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디지털 자산과 암호화폐가 점점 더 중요하게 될 거라고 말씀드렸죠. 이미 많은 나라들이 디지털 화폐를 연구하고 있고 은행들이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람들은 기존 금융 시스템과 새로운 디지털 금융 시스템을 함께 사용하게 될 수도 있고 현금은 계속 존재하겠지만 디지털 자산의 비중은 점점 더 커질 것입니다. 정부도 새로운 금융 플랫폼을 구축하고 세금이라든가 복지, 투자, 국부 펀드, 사버린 펀드라 그래요. 그 연금 이 모든 분야가 디지털 시스템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경제 구조가 지금과는 상당히 달라질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더 큰 경제적 기회를 얻을 것입니다. 새로운 산업이 생기고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고 새로운 투자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 결과 우리들의 삶의 방식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첨단 기술 사회를 원하지는 않고 어떤 사람은 자연 속에서 살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고 AI와 감시 기술에서 벗어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더 단순한 삶을 선택하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는 두 가지 흐름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데 하나는 초고도 기술 사회를 말하고 AI라든가 자동화, 디지털 금융, 첨단 에너지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사회를 말하고 또 하나는 자연 중심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아까 말한 것과 정반대로 작은 공동체라든가 자급자족을 하고 농업을 하면서 자연 친화적 삶을 선택하는 사회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사람들에게 선택권이 주어지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초고도 기술 사회를 살 거냐, 자연을 친화하면서 살 거냐 이렇게 사람들이 각각 개개인으로 선택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겠죠. 그래서 미국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자연공동체와 관련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아이다호나 와이오밍주 그리고 여러 농촌 지역들이 그런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일부 사람들은 도시를 떠나고 더 넓은 땅을 원하고 자신만의 집을 짓고 자연과 함께 살아가려 하는 사람들이 나올 것이고 반면 다른 사람들은 첨단 기술 도시에서 살아가기를 원할 수도 있습니다. AI와 함께 일하고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며 살아가려는 사람들 얘기죠. 그래서
저는 미래가 어느 한 방향으로만 가지는 않을 것이고 둘 다 존재할 것이고 결국 지금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변화는 하나의 거대한 전환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정치, 경제, 에너지, 금융, 기술, AI 이 모든 것이 동시에 변화하고 있으며 단순히 뉴스 몇 개를 보는 게 아니라 새로운 시대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지나고 있고 앞으로 5년에서 10년은 지금까지보다 훨씬 지금까지의 수십 년보다 더 큰 변화가 앞으로 5년에서 10년 일어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매우가 중요한 시기고 혼란도 있고 갈등도 있지만 동시에 새로운 기회도 나타나는 시기를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사람들은 각자 자신이 원하는 길을 선택하고 기술의 길을 가든지 자연의 길을 가든지 조화롭게 결합할 수도 있고 우리가 보고 있는 변화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고 앞으로 펼쳐질 세상은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복잡할 수 있지만 이런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그동안 팬데믹과 진실 공개, 중국과 이란 중동 개편과 미국 내부 부패 폭로 문제, 데이터 센터와 AI, 제네시스 미션과 새로운 금융 시스템, 황금 시대, 미래 기술 공개 이런 것들을 제가 이번 방송에서 잘 여러 가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드러나는 진실과 다가오는 황금 시대를 말씀드렸고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는데 그 앞으로 드러나는 여러 가지 진실이 이제 새로운 세계의 시작을 가르친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좀 말이 너무 빨랐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내용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래도 하나라도 빠지 말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려서 미리 앞으로의 그 일들을 좀 예비하고 준비하신 마음의 준비를 하시라 하는 차원에서 오늘은 또 이런 얘기를 드렸고 여러분들이 방송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멤버십을 해주시기를 부탁하고 지금 요 방송 전에 멤버십이 동시에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멤버십 방송을 제가 올립니다. 그 내용이 이제 되게 폭발적인 내용인데, 미국의 연예계 산업과 이제 인간 복제 기술, 그거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자세한 내용, 좀 깜짝 놀랄 만한 내용을 제가 그 멤버십 전용 방송에서 말씀드렸으니까 들어보시고 아직 멤버를 안 하신 분들은 멤버를 하시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멤버 전용 방송은 일반 방송에서 다루지 않는 그러한 좀 폭발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멤버를 많은 분들이 좀 해주시면 또 나나 방송에 크게 도움이 되고 뭐 한 달에 커피 한 잔, 두 잔, 세 잔 뭐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큰 부담이 아니니까 각자 형편대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 여러분들 슈퍼땡스나 카카오뱅크에 자유 시청료 보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명단을 요 다음 방송에서 호명을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매우 매우 감사드리고 저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인터를 전해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그 방송을 좀 라나 방송을 사랑하시는 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도 감사를 드리고 긴 방송 들어주신다고 고생들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라나 방송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고 라나였습니다.